일화 운명의 만남. 저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 남편 강진우가 출근하고 난 후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죠. 강진우 씨 부인이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저는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제가 작년에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는데요. 아, 이건 말씀이세요? 그녀가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선물해 준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우는 분명 그 목걸이를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차고 있는 거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서현이에요. 강진우의 진짜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죠.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나요? 강진우의 진짜 아내라고 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김지수예요. 진우와 결혼한 지 8개월 됐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8개월이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우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다고 했는데요.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에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강진우와 이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날짜는 2022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진우와 결혼한 날짜보다 2년이나 앞선 거였어요. 이게 무슨...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진우가 당신을 속인 거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와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진우가 저를 버리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개월 전까지도 저희는 함께 살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저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진우가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해외여행 사진도 있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진우와 교제하던 시기였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과 혹시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진우라는 남자의 피해자 말이에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문을 막았죠. 도망치지 마세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진실이 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강진우가 당신의 과거까지 조작했다는 진실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과거를 조작했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죠? 서연이 물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2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일부 기억을 잃었어요. 그때 가족들도 모두 잃었죠. 진우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진우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에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다 되어 갔어요. 진우는 평소 6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저는 갈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연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서연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진우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돌아온 거였죠. 자기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진우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똑같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화 의심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진우는 평소처럼 제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혼인신고서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이 준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서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변호사라니. 단순한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진우와 결혼한 걸까요?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서현을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변호사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고 여러 기사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이서연 관련 기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죠. 무얼 하고 있어? 갑자기 등 뒤에서 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얼른 핸드폰 화면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왜 잠이 안 와?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진우가 제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했어요. 진우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안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서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진우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서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혼자 알아봐야 할까요? 진우 씨, 혹시 예전에 사귄 사람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에 저도 놀랐어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결혼 전에 연애 많이 했나 해서요. 진우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별로 안 했어. 너 만나기 전까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 평소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왜 이런 걸 물어? 설마 질투하는 거야? 저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장난스럽게 질투 나요라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자, 이제 잠자러 가자. 진우가 일어서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서연의 말이 진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한 후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지수 씨죠?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카페에서 만날까요? 저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우아한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서연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서연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우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남자 때문에 제대로 잠든 날이 별로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우와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2022년 5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서류를 보니 정말 강진우의 배우자로 이서현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 결혼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는 중혼이에요. 무효 결혼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효 결혼이라니. 지난 8개월이 모두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진우가 저와 결혼할 때는 왜 막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진우가 출장이라고 하고 사라졌거든요.
3개월씩 연락도 안 되고요. 3개월씩이나요? 네.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출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우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진우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진우가 새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바로 진우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진우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안을 더했어요. 정말 진우가 저를 속여온 걸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목걸이는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목걸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제 차고 계신 목걸이요. 제가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서연의 표정이 놀란 것처럼 변했어요. 잃어버리셨다고요? 언제요? 6개월 전쯤이요. 어머니 유품인데. 그럼 이게 당신 목걸이일 수도 있겠네요. 서연이 목걸이를 빼며 말했어요. 진우가 선물해줬는데 원래 주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목걸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이 제 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똑같았거든요. 이건 분명 제 목걸이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럼 진우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한테서 훔쳐서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진우가 정말 제 목걸이를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다는 건가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사마 균열의 시작. 집에 돌아온 저는 온종일 서연의 말을 되새겼어요. 목걸이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주신 그 목걸이가 맞아요. 뒷면에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진우가 정말 제게서 훔친 걸까요? 오후 5시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자기야,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있어. 평소 같으면 수고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내라고만 짧게 답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진우가 제게 다가와 볼에 키스했어요. 예전 같으면 달콤했을 키스가 이번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제 표정이 심각한 걸 본 진우가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저는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진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디서 찾았어? 중요한 건 어디서 찾았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제 목걸이를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느냐는 거예요. 진우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서현이라는 여자 알아요?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서, 서연이를 어떻게 알아? 진우의 반응으로 저는 확신했어요. 서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신의 진짜 아내라고 하면서요. 지수야, 그건 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기 전에 대답부터 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 씨와 결혼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야.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직 희망을 갖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혹시 서연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야, 상황이 복잡해. 앉아서 차근차근 들어봐. 복잡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복잡해요? 당신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 진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흥분했어. 하지만 정말 상황이 복잡하다고. 그럼 설명해 보세요. 진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연이와의 결혼은 계약 결혼이었어. 계약 결혼이요? 서연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거든. 그분이 조건을 내세웠어. 딸과 결혼하면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저는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했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거든. 진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도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지. 형식적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서연 씨가 보여준 사진들도 형식적인 거예요? 진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무슨 사진? 당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형식적인 거였나요? 진우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답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진우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역겨워요. 지수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게 사랑이에요? 서연이와는 이미 끝났어.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서연 씨 말로는 3개월 전까지도 함께 살았다던데요. 진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에게 저는 그냥 장난감이었나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너는,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진우의 말이 모두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오늘 밤은 다른 데서 주무세요. 저는 침실로 향하며 말했어요. 지수야,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침실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8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진우의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죠.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거든요. 새벽 5시 진우가 조용히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간 거였죠.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시간을 줄게. 하지만 내 진심만은 믿어달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마이너스 진우. 편지를 읽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하다니 말이 되나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젯밤 진우와 얘기 나누셨나요?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요.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서연을 더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같은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서연은 이미 와 있었고, 이번에는 뭔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들을 흘깃봤어요. 뭔가 법적 서류들 같았습니다. 진우와 얘기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네, 인정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기쁜 웃음이 아니었죠. 계약 결혼이라고요? 그 남자가 또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이요? 저희 결혼은 계약 결혼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진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였거든요. 제 머릿속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우의 말과 서연의 말이 계속 다르니까요.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서연이 서류 중 하나를 제게 밀어줬어요. 이걸 보세요. 저희 결혼식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니 정말 진우와 서연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진우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 가슴이 아팠죠. 행복해 보이죠?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에요. 서연이 강조했어요. 진우가 일방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사립탐정에게 맡겨서 받은 조사 결과예요. 서류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가 저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저희 결혼식까지의 모든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진우가 당신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진우가 목격됐어요. 사고 당일 오전에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우가 제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요? 설마. 네, 맞아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진우가 당신의 사고와 연관이 있어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 가족들의 죽음도 그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죠. 지수 씨,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진우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니 무슨 뜻이에요? 진우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버리고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이유죠?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 상속 서류예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고 봤는데 정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서연 씨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고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사정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제 재산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서연이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이 재산이 필요해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도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그럼 진우랑 똑같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제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진우와 달라요. 저는 정말 당신을 도우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서연을 밀어냈어요. 진우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 제발 들어보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제 것인데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들이 더 위험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안전금고실을 나왔어요. 서연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우도 거짓말쟁이, 서연도 거짓말쟁이였죠.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수야, 아빠가 실수를 했구나. 이서연 아버지와 강진우에게 속았어. 조심해라. 이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메모를 읽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제 사고가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위험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수야, 어디 있어? 집에 없네. 곧 갈게요.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쇼핑했어요. 진우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집에 도착한 진우가 저를 유심히 봤어요. 왜 그렇게 봐요? 저는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예뻐서.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진우도 서연도 믿을 수 없으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그리고 서연과 진우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년 전 제 가족의 사고 당일 서연과 진우가 함께 목격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카페에서요. 둘이 함께.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검색해보니 서연과 진우가 대학 동기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둘 다 제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했던 기록이 있었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 가족의 사고부터 진우와의 만남까지요. 새벽 3시, 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진우와 서연이 함께 제 가족을 해치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거리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자 서로 다툰 거였죠. 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할 거였어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진우 씨, 저 오늘 병원 가볼래요. 병원? 어디 아픈 데 있어? 기억을 되찾고 싶어서요. 최면 치료 받아보려고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꼭 필요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기억을 되찾아야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함께 갈까? 혼자 가고 싶어요. 개인적인 치료니까요. 진우가 출근한 후 저는 실제로 병원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최면 치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진우와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 가족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기억 상실을 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학술적인 궁금증이에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의사가 설명해 준 방법을 듣고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진우와 서연 모두를 속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할 계획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진우 씨,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기뻐하는 척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억이? 어떤 기억?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재산에 대한 기억이요. 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우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봤거든요. 정말이야? 어떤 재산? 진우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은행 안정금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분명 기억날 거야. 혹시 진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진한 척 했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는 걸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진우가 너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진우도 서연도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복수 계획도 세웠고요. 2년 전 제 가족을 해친 그들에게 이제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것을 조종할 거였습니다. 진우가 제게 안기려 할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게임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수 씨? 서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다시 협력하고 싶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에게 저는 말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재산이 어디 있는지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서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서연과 진우 모두를 제 손안에 넣었어요. 이제 그들이 서로 경쟁하며 진실을 드러내도록 만들 차례였죠. 복수는 차갑게 계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진우도 서연도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거대한 악의 세력도 모두 제 손에 쥐어진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비밀리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총액 100억 원 정도 되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런데 사고로 가족 모두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진우가 저를. 네,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우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기억을 잃으면서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럼 진우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에요. 진우는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진우가 당신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신 가족의 재산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수 재산 상속건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본인이 기억을 못 찾고 있어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연이가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녹음이 끝나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의 진심을 믿고 싶었는데 이런 증거를 듣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한 달 전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사립탐정에게 도청을 부탁했거든요.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진우는 정말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와 함께 진우를 막아요. 오화복수의 시작. 서연의 제안을 들은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진우를 막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확인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진우는 그동안 계속 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설명할 기회를 줘.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들려준 녹음 파일 때문에 진우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심하셨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네, 함께 하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오후 3시, 저는 서연이 지정한 조용한 찻집에 갔어요. 서연은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거겠죠. 먼저 당신의 재산부터 찾아야 해요. 서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진우가 손 떼기 전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당신이 직접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관련 서류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사고 후 많은 기억을 잃었어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요. 기억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최면 치료 같은 걸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을 되찾는 건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우의 비리를 파헤쳐야 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비리요? 진우 회사에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요.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탈세,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등. 화면에는 진우 회사의 각종 의혹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었죠.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적 조사 능력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진우를 완전히 파멸시킬 거예요. 서연의 말에서 깊은 원한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저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진우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는 것 같았죠. 서연 씨도 진우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받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어떻게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진우에게 속았어요. 진우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아버지 회사를 노린 거였어요. 그럼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비슷하지만 더 심각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진우가 제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후 저를 버렸거든요.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요. 저는 서연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저도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네요.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저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저는 서연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진우가 정말 저를 이용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서연이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1단계는 당신의 재산을 되찾는 거예요. 2단계는 진우의 비리를 폭로하는 거죠. 3단계는 서연이 잠시 멈췄어요. 3단계는 뭐예요? 진우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걸 잃게 만들 거예요. 저는 서연의 말에 살짝 섬뜩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우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같기도 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진우는 어떻게 하죠? 계속 의심할 텐데요. 일단은 화해하는 척 하세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진우를 안심시켜야 저희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진우와 화해하는 척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를 완전히 속여야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진우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겠어요.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가워 보였어요. 6화 가면 뒤에 진실. 집에 돌아온 저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차분히 대화하고 싶어요. 30분도 안 되어 진우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온 거였죠. 지수야. 진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저는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연과의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진우를 완전히 속여야 했거든요. 진우 씨 앉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죠.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이야?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제게 다가와 안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회복해 가요. 알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진우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서연의 말이 거짓이고 진우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보여준 녹음 파일을 떠올렸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한 증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뭐든지 말해. 서연 씨와 완전히 정리하세요. 이혼 절차도 빨리 끝내고요. 진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서연이 얘기는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저는 추궁했어요. 서연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위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서연이 말한 대로였거든요. 진우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얼마나 요구하는데요? 50억 정도. 진우가 대답했어요. 50억이요?
저는 놀란 척했어요. 그렇게 많이요? 서연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우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저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서연의 계획이 어떤 건지 조금씩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할 거야.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요.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진우가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내일 만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요. 다음 날 오전 진우가 출근한 후 저는 서연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진우가 완전히 속았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서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의 재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은행에 안정금고를 두고 계셨더라고요. 안정금고요? 네.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이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그 열쇠예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며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유품 중에 있었어요. 진우가 모르게 제가 미리 찾아둔 거죠. 진우가 모르게요? 진우도 이 안정금고 존재를 알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우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요. 네. 오늘 당장 가세요. 서연이 은행 주소를 적어줬어요. 오후에 저는 서연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안정금고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넣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서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보관증, 은행 통장, 보험 증서. 서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재산이네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했어요. 대략 15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니요. 이제 이 재산들을 당신 명의로 상속받아야 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니까 절차는 잘 알고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 중에 서연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는 거였죠. 이게 뭐예요? 저는 그 서류를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건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 아버지와 서연 아버지 사이의 사업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날짜가 제 사고 직전이었죠. 서연 씨,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수 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서연 아버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담보로 모든 재산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서연 씨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고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사정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제 재산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서연이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이 재산이 필요해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도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그럼 진우랑 똑같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제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진우와 달라요. 저는 정말 당신을 도우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서연을 밀어냈어요. 진우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 제발 들어보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제 것인데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들이 더 위험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안전금고실을 나왔어요. 서연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우도 거짓말쟁이, 서연도 거짓말쟁이였죠.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수야, 아빠가 실수를 했구나. 이서연 아버지와 강진우에게 속았어. 조심해라. 이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메모를 읽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제 사고가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위험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수야, 어디 있어? 집에 없네. 곧 갈게요.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쇼핑했어요. 진우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집에 도착한 진우가 저를 유심히 봤어요. 왜 그렇게 봐요? 저는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예뻐서.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진우도 서연도 믿을 수 없으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그리고 서연과 진우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년 전 제 가족의 사고 당일 서연과 진우가 함께 목격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카페에서요. 둘이 함께.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검색해보니 서연과 진우가 대학 동기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둘 다 제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했던 기록이 있었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제 가족의 사고부터 진우와의 만남까지요. 새벽 3시, 저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진우와 서연이 함께 제 가족을 해치고 제 재산을 노렸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자 서로 다툰 거였죠. 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할 거였어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진우 씨, 저 오늘 병원 가볼래요. 병원? 어디 아픈 데 있어? 기억을 되찾고 싶어서요. 최면 치료 받아보려고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꼭 필요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기억을 되찾아야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함께 갈까? 혼자 가고 싶어요. 개인적인 치료니까요. 진우가 출근한 후 저는 실제로 병원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최면 치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진우와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 가족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기억 상실을 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학술적인 궁금증이에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의사가 설명해 준 방법을 듣고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진우와 서연 모두를 속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할 계획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진우 씨,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기뻐하는 척 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억이? 어떤 기억?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재산에 대한 기억이요. 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우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봤거든요. 정말이야? 어떤 재산? 진우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은행 안정금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분명 기억날 거야. 혹시 진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진한 척 했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는 걸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진우가 너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진우도 서연도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복수 계획도 세웠고요. 2년 전 제 가족을 해친 그들에게 이제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것을 조종할 거였습니다. 진우가 제게 안기려 할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게임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수 씨? 서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다시 협력하고 싶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에게 저는 말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재산이 어디 있는지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서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서연과 진우 모두를 제 손안에 넣었어요. 이제 그들이 서로 경쟁하며 진실을 드러내도록 만들 차례였죠. 복수는 차갑게 계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진우도 서연도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거대한 악의 세력도 모두 제 손에 쥐어진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